자, 이제 문학의 개념과 구성 원리의 두 번째 작품인 비 오는 날의 손창섭 작가의 작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폭포는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적 언어가 일상적 언어와 의미는 다르지 않지만 조금 구별될 수 있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설명을 했다면, 이 비 오는 날은 서사 작품인 소설인 만큼 그 소설이 갖고 있는 형식적 특징이 있죠. 뭐 서술자가 등장한다든지 인물, 배경, 문체가 같은 형식이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창석 작가의 작품은 50년대, 즉 6.25 전쟁 후에 암담한 시대를 사실적인 표현으로 암담하게 표현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주요 작품으로는 이 비 오는 날과 잉여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읽어볼까요? 1.4 후퇴 때 부산으로 피난을 온 원군은 비 오는 날이면 동욱남매의 음산한 집이 회상된다. 이 회상이 전체적인 스토리겠죠. 비가 오던 어느 날 원구가 방문한 동욱의 집은 비참하고 황폐한 판잣집이었다. 초상화를 그리며 겨우 생계를 해결하던 그늘은 그마저도 못하게 되고 노파에게 돈을 떼어 살던 집마저 떠나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후 동욱의 집을 찾은 원군은 동욱남매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격분과 자책감을 안고 돌아온다. 이야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한 건 없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원구가 처음으로 동욱을 찾아간 것은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가 시작된 어느 날이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계절적 배경에 대해서 등장하게 되죠.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40일이나 계속된 긴 장마. 자, 그러면 계절은 여름, 장마철이 되겠습니다. 자, 동네 종점에서 장소가 또 나와 있죠. 공간적 배경, 첫 번째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자, 이 동네, 부산 쪽이죠. 부산 출신 이제 친구들 있으니 이제 좀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전체를 내리자 동욱이 쪽지에 그려준 약도를 몇 번이나 펴보며 진득진득 걷기 말젠 비탈길을 원군은 조심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피난민이 막 우글우글 모여있는 그 부산의 그 한 공간에 비까지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철벅철벅하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비는 여전히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자, 굉장히 이제 배경이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라고 했지만 굉장히 어때요?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상쾌하게 내리나요? 굉장히 우물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죠. 자, 우산을 받기는 했으나 비가 후려치고 흙탕물이 튀고 해서 정강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 짜증나고 이 거리는 걷고 싶지 않은 그런 분위기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동욱이가 들어있는 집은 인가에서 뚝 떨어져 외따로이 서 있었다. 자, 거기다 외로이, 외따로이, 자,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낡은 목조 건물이었다. 자, 낡은 목조 건물. 공간적 배경 두 가지가 나오죠. 동욱의 거주지인데 낡은 목조 건물. 자, 비가 올 때 낡은 목조 건물 어떨까요? 이렇게 비 냄새, 약간 곰팡이 쓰는 냄새도 나고, 자, 눈에 보이게 다 쓰러져가는 그런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한 귀퉁이에 버티고 있는 두 개의 통나무 기둥이 모로 기울어지는 집을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는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것도, 자, 여기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동욱의 가난한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의 모습을 통해.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이런 배경적인 모습들이 이미 사건과 인물들의 이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 그것을 미리 이제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중략이 된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김동욱 군의 집이냐는 원구의 물음에, 자,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사람이 물어보죠. 여인은 말없이 약간 고개를 끄덕여 보였을 뿐이다.
자, 이 여인은 누구냐면 동옥입니다. 동옥.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동옥이라는 인물인데 동욱이라고 하는 사람의 여동생이에요. 자,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보는 대답에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이지 않은 그의 태도는 굉장히 동욱의 태도가 어떤가요? 자, 눈썹도 까딱하지 않은 태도. 이제 거만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드러내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사회성이 결여된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략이 되어 있고 앞에 전략 후략이 되어 있지만 전체를 따져봤을 때도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여기 이미 배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배경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구나 라면서 개연성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동욱군 어디 나갔습니까? 하고 재차 묻는 말에도 여인은 먼저처럼 고개대만 끄덕였습니다. 끄덕했다. 그러니까 소통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구를 노려보듯 하는 그 눈에는 까닭 모를 모멸과 일종의 반항적 태도까지 서려 있는 것이다. 이 동욱의 동생인 동욱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자,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괜시리 적대감을 갖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의 단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눈빛과 태도에서 서려 있는 거죠. 여인이 혹시 자기를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어 정원구라는 이름을 밝히고 나서 동욱과는 소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이었다는 것과 특히 소학 시절에는 거의 날마다 자기가 동욱이네 집에 놀러 가거나 동욱이가 자기네 집에 놀러 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다. 자, 그럼 얼마나 친한 사이일까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소학교는 지금으로 따지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동창인 친구가 있나요? 선생님도 한두 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오래 지낸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격이 없고 편한 사이인 거죠. 근데 이런 걸 설명하는데 이제 뒤의 내용을 추측해보면 알 수 있지만 태도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동옥의 태도는 굉장히 단절감이 느껴지고 냉소적이고 거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미 우리는 배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핵심 정리해 봅시다. 갈래는 단편 소설이면서 전후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고요. 전쟁 후에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설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허무적이고 실존적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냉소적이면서 비극적이에요. 우리 전체적 줄거리를 통해 알 수가 있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작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심리까지 보고 있는, 여기에 태도가 거만해 보이면서 까다모는 모멸감과 반항적 태도까지라고 하는 심리를 묘사하고 있죠. 제재, 주요 소재는 전쟁 피난민의 우울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소설가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재가 되죠. 주제는 전쟁의 극한 상황이 가져다준 인간의 무기력한 삶과 허무의식입니다. 그러한 극한 상황이 사람을 얼마나 무기력하게 만들고 허무하다, 인생이란 게 이렇게 덧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자, 특징은 원구라는 인물이 동욱과 동옥이라는 남매의 불구적, 뭔가가 결여된 그 삶을 회상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적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과 상황적 배경, 그 다음에 시공간적 배경, 이러한 배경들이 적절하게 배합되어서 그러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존의 비극성을 굉장히 밀도 있게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더 비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배경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종결어미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뭐뭐하는 것이었다, 뭐뭐하는 것이었다. 굉장히 간접적으로 제시해서 더욱더 그 비극성을 이제 확대돼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